오늘 우리 그 2시에 기자회견을 시작합니다. 시작하기 전에 제가 좀 미리 좀 말씀 좀 드리고 난 다음에 또 기자분들 오시면 나중에 기자회견을 낭독한 이후에 또 추가로 제가 발언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오신 분들도 아직 있겠지만 이 보도 자료 내용을 보시면은 지금 많은 언론에서 지금 침묵하고 있거든요. 지금 이 내용들을 침묵하고 있어가지고 사실 많은 국민들이 이 실상을 지금 모르고 있습니다. 지난번 우리 생각나시잖아요. 지난번에 그 홍준표 대표가 지금 이제 자유한국당 제1야당 대표입니다. 제1야당 대표인데 그 홍준표 대표가 그 성완종 사건 관련해 가지고 그 1심에서 이제 징역 1년 6개월에 그 추징금이 1억 원인가요? 그렇게 이제 판결이 났는데 항소심에서 이제 올해 2월 달이죠. 올 2월 달에 항소심에서 무죄가 판결됐습니다. 무죄가 판결됐는데 그게 이제 대법원 상고가 진행 중이었는데 지난번에 지금 탄핵 정국으로 인해 가지고 대통령 탄핵 정국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 대한민국의 한마디로 국정 공백뿐만이 아니라 국론 분열 아주 심각한 그리고 게다가 북핵 위협에 의한 지금 국가 안보가 아주 심각한 문제에 놓여 있는 상황에서 일국의 지도자 국정을 결정해야 될 그 지도자를 선택하는 어쨌든 이제 뭐 재보궐 선거됐던 대선을 치르는데 어쨌든 직전 여당 대표가 대법원 선고가 좀 대기 중에서 지금 이게 선거가 치러졌단 말이에요. 상식적으로 이것도 있을 수가 없는 얘기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어떤 기사 내용을 보니까 뭐 일부의 선거 때 당시에 뭐 자유한국당에서는 당선이 되면은 뭐 일단 유지가 된다고 그러지만 실제로 어떤 현재 법령에 본다면은 설령 홍준표 대표가 지난번에 대통령이 됐다 하더라도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돼버리면 그건 아웃되는 그런 상황일 수도 있었다는 거죠. 그만큼 중차대함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에서는 마치 이제 그 대통령 선거 딱 개시가 된 날짜가 4월 17일이거든요. 4월 17일 날 대통령 선거 딱 개시가 됐는데 선거 운동이 개시가 됐는데 하루 전날인 4월 16일 날 그 대법원에서 이제 그 대법원 이제 2부에 그걸 배당을 해가지고 이 사건을 시작하게 됩니다. 이게 마치 아주 그러니까 선거 운동 막 직전이죠. 바로 하루 전날에 그 홍준표 대표에 대한 이제 그 홍준표 후보에 대한 이거 죄 유무에 대해서 무유죄 유무에 대해서 이제 그걸 한다고 하는 바람에 사실 많은 유권자들이나 우리 보수 지지자층의 유권자라든가 많은 국민들이 상당히 그때 우려를 많이 했단 말이에요. 결국은 그 선거에 심각한 영향을 줬습니다. 이거는 대법원 자체가 대한민국 선거에 이거 심각한 영향, 이거는 불법 선거죠. 이로 말할 수 없는 그런 영향을 줘가지고 결국 문제가 당선됐는데 그러면은 최소한 대법원이 선거운동 개최 하루 전날에 그렇게 이슈가 터뜨리면서 언론에 뭐 대서특별돼가면서 아주 그게 떠들었으면은 지금 4월 16일 이후로 지금 몇 개월 지났습니까? 4개월하고도 거의 보름이 지나갑니다. 4개월하고 보름이 지나가는데도 아직까지 아무런 소식이 없어요. 이 말이 되는 얘기인가요, 이게? 이게 진짜 미치지 않고서는 대한민국 지금 법원이 아무리 그는 상식적으로 생각하려고 해도 정말 미치지 않고서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게 다 아시겠지만 보십시오. 지금 우리 일단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하고 이제 뭐 보수 성향의 유권자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지금 이제 이번 지난 대선 과정에서도 그랬고 대선 과정에서도 이미 뭐 홍준표 후보가 재판에 계류되어 있다는 이 문제 때문에 언제 아웃될지 모른다는 이런 불안감 때문에 결국 표심이 분열이 됐고 그게 어쨌든 지난번 선거에 결정적인 영향을 줬잖아요. 네. 그런데 아직까지 대법원 그냥 가만히 쥐고만 있어요. 뭐 하자고요? 내년 지방선거 앞두고서 이제 올 연말쯤 되면은 공천 최소한 이제 10월 9월 다음 달 9월 10월부터는 이제 공천 작업 들어갑니다. 이제 그런 와중에서 대법원이 한마디로 지금 문재인 정권은 아니 개가 되고 있어요. 개가. 신열한 표현도 좀 이거는 좀 과분한 표현인 것 같은데 정말 개가 되듯이 하면서 내년 지방선거까지 계획적으로 영향을 줄 목적이 아닌가. 정말 그게 심각한 이제 우려를 지금 하게 되는 겁니다. 지금. 저희는 사실 이제 오늘 새누리당 강원도당 차원에서 이제 기자회견을 하게 되는 겁니다. 하게 되는 거고, 그거는 이제 지난번에 우리가 지난 대선 때 저희 우리 당에서 후보를 낸 분이 이제 조원진 의원이었죠. 아무튼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때 선거운동 개시를 시작한 4월 17일 날 선거운동 개시일이었거든요. 그 17일 날
그때 제가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 자리에서 기자회견을 했던 내용이 뭐였냐면은 홍준표 대표에게 구국의 결단을 요구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내용의 본질은 그거예요. 성완종에게 뇌물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는 본인은 알잖아요. 본인은. 다른 사람들은 뭐 법정에 이런 데서 다 증거 자료로 한다지만 최소한 홍준표의 양심만큼은 본인이 알기 때문에 정말 본인이 받았으면은 네? 솔직하게 그냥 인정을 하고 네? 인정을 하고 그에 대한 달게 그 법의 처벌을 받는 것이 탄핵 정국에서 지금 치러지는 대선이었는데 그게 상식 아니겠습니까? 만약 그렇지 않고 정말 그 홍준표 그때 당시 후보의 말대로 정말 자기는 받지 않고 억울하다고 얘기한다면 아니 당당하게 그럼 대부분의 선거 그 투표용지 그 인쇄 전까지 투표 인쇄 전까지 대법원에서 내 사건을 빨리 판결해 달라. 당당 왜 그 얘기 못 합니까? 그 얘기로 하면 되잖아요. 그 얘기를 하라고. 그러니까 그 투표용지에 그 후보자 이름이 그 인쇄되는 그 전날까지 그 결단을 하라고. 본인이 이제 물러나지 않을 거면은 차라리 자기가 그 무죄함에 대해서 당당하게 그걸 대법원에다가 재판을 빨리 판결을 선고를 요구하는 그런 발언을 촉구하는 이제 기자회견을 했었어요. 그는 왜냐면은 이제 과거에 그 이광재 강원도지사였던 이광재가 똑같은 이제 그 유사한 사례로 그 사람도 이제 대법원 재판이 계류 중임에도 불구하고 강원도지사 출마했다가 자기는 죄가 없다고 해놓고서 딱 당선됐잖아요. 당선되고 난 다음에 유죄가 명확하게 딱 드러나 버리니까 그때 유죄 판결 났잖아요. 결국 어떻게 했습니까? 1년도 안 돼서 8개월, 9개월 만인가요? 바로 다시 이제 재선거하는 이런 그런 이제 참극이 강원도에서 벌어졌기 때문에 우리 새누리당 강원도당에서 그때 4월 17일 날 기자회견을 했던 겁니다. 오늘 기자회견은 그 기자회견의 연장선이라고 보시면은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어찌 보면 이게 이제 우리 그 중앙당 차원에서 원래 기자회견 해야 될 내용일 수도 있는데 그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일단 우리가 강원도당에서 과거 이제 이광재 관련해 가지고 1차 기자회견한 사실이 있고 그 기자회견의 연장선상에서 오늘 이제 이 기자회견을 하게 됐다는 점, 그 점을 좀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단 시작은 제가 11시에 정각이 할 거고요. 지금 이제 유튜브 이제 생방송으로 좀 돌아가고 또 자체 이제 영상 촬영을 해서 제가 편집해서 또 다시 올리기 때문에 모르겠어요. 이제 기자님들이 지금 오실지 모르겠고요. 제가 원주 지역 기자들 그리고 강원도 이제 전체 그 지역 기자들 그리고 이제 전국에 있는 서울 중앙권에 있는 기자들까지 제가 다 보냈어요. 물론 이제 어제 일단 1차 보내고 오늘 아침에 제가 2차로 오늘 보도 자료까지 다 보냈는데 잠깐만 소리가 작아요? 괜찮습니다. 네. 자 일단 이제 그런 상태입니다. 다 보냈는데 지금 기자들이 여전히 좀 안 와 있죠. 네. 이게 사실 이제 심각합니다, 진짜. 여러분들 뭐 그전에도 제가 여러 차례 얘기했는데 지금 특히나 이제 원주 지역 같은 경우는 언론 노조가 거의 다 장악하고 있어요. 그게 이제 원주시장이 지금 원창목 원주시장이 민주당이지 않습니까? 민주당이다 보니까 아예 그 언론 노조 가지고 활개를 치고 있어요, 원주에서는. 네. 이 언론 노조라는 게 뭡니까? 언론이라는 게 정말 국민에게 공정성을 가장 생명처럼 여겨야 될 언론이 아니 독자적인 노조를 결성하는 까지는 동의합니다. 그것까지 탓하진 않아요. 어떤 사주에 맞서가지고 언론의 사주에 맞서서 이제 정말 공정한 보도를 국민에게 알 권리를 알리기 위한 이제 그런 취지로는 노조를 하면 충분히 인정하지만 지금의 언론 노조는 민주노총 산하에 들어가 있어요. 민주노총이 졸개를 하고 있거든요. 민주노총이 어떤 조직입니까? 네? 과거 이제 우리 해방 직후에 공산국가 건설을 위한 전평 조선노동조합 전국평의라는 그 조직이 후신이에요. 그 후신이 이제 지금 민주노총인데 그 민주노총 특정 정치 집단이지 않습니까? 게다가 민주노총에서 민주노동당이 출범했습니다. 민주노총에서 민주노동당이 출범했는데 특정 정치단체예요. 특정 정치단체의 졸개를 자처하고 있어요. 언론이. 이게 상식적으로 있을 수 있는 얘기인가요? 이런 놈들이 보도에 공영방송 나와가지고 그걸 보도하는 게 그게 공정성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이게 철저히 국민을 기망하고 있어. 우리가 정말 국민들이 깨어나지 않으면은 지금 대한민국 미래가 없습니다. 이 대한민국의 미래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 개인의 삶에 심각한 이제 폐해로 닥쳐오기 때문에 정말 정신 차리지 않으면은 하는 정말 혁명과 같은 일을 벌이지 않으면은
지금의 대한민국, 이 망국의 대한민국을 바로 잡을 수가 없는 게 지금 대한민국 현실입니다. 이렇게 중차대한 내용, 이 중차대한 내용을 저희가 이제 기자회견 한다고 기자들을 다 보내도 안 와요. 지네들 그 핵심적인 그놈들 지금 기획하고 있는 대한민국 망국을 이끌기 위해 사회주의 국가로 가기 위해서 이제 하고 있는 그들의 실체의 핵심을 찌르는 이런 기자회견에 대해서는 안 나옵니다. 얼마나 비양심적인 자들입니까? 조만간에 어쨌든 우리 생명 강원도당 차원에서 절대 기자들한테 보도해달라고 급신글 절대 그럴 필요 없습니다. 그건 그들의 직무예요. 그들의 직무고 자기의 본업이에요, 본업. 그런데 그놈들이 스스로 이제 특정 정치권에 야합을 해가지고 졸개져서 자처하면서 하는 거는 그건 정말 스스로 부끄러운 짓이죠. 우리가 당당하게 앞으로 언론 노조 그놈들한테 척결하기 위해서 아마 저희가 또 해나갈 예정입니다. 추후에. 일단 이제 1분 이제 11시가 됐네요. 자, 그러면 일단 예정대로 이제 11시가 됐으니까 제가 이제 기자회견문을 낭독을 하고 제가 나눠드린 내용을 낭독을 하고 중간중간에 제가 부분 설명을 제가 좀 드리겠습니다. 부분 설명을 드리고 보시면 이제 질의응답을 받는 시간으로 순서로 갖도록 하겠습니다. 법치수호 최후 보루인 대법원이 문재인의 시녀가 웬 말인가 제1야당 대표의 발목에 족쇄를 채운 재판을 신속히 종결하라.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난 3월 10일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 파면 결정 이후 졸속으로 치러진 5월 9일 대통령 선거에서 직전 여당의 대통령 후보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대법원 재판에 계류 중인 사건이 당시 선거운동 개시 하루 전인 4월 16일에서야 홍준표 후보의 상고 사건을 대법원 2부에 배당, 김창석 대법관을 주심으로 배정하여 법리 검토에 착수한 사실이 있습니다. 새누리당 강원도당에서는 지난 보궐대선 선거운동 시작일인 4월 17일에 홍준표 후보를 상대로 제2의 이광재가 되어서는 안됩니다. 라는 주제로 성완종에게 불법 정치 자금을 받았는지 여부는 자신의 양심만이 알 수 있는 사안으로 투표용지 인쇄 전에 구국의 결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홍준표 후보는 이 사건에 대하여 당당하게 처신하지 못하여 결국 대선 기간 내내 애국 보수 진영의 유권자들이 대법원 판결의 불확실성을 두고서 4분 오열되어 예정된 대로 간첩 문재인 정권의 탄생을 막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대통령 파면으로 인한 국정 혼란과 공백 중에 치룬 대선에서 직전 여당 대선 후보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대법원에 계류 중인 사건으로 100만원 이상 확정 판결이 나오면 대통령의 당선이 되어도 무효가 되어 또다시 재선거를 치를 수도 있는 국가적인 초비상 사태임에도 불구하고 선거운동 개시 하루 전날에야 사건을 대법원 2부에 배당하여 애국보수 성향의 유권자들을 4분 오열시켜 사법부의 불법 선거 개입이라는 오명에서 자유롭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건을 배당받은 김창석 대법관은 법조계에 사건을 오래 끌지 않는 스타일, 깐깐한 기준을 갖고 심리한다는 정평이 나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슨 연유에선지 대법원의 평균 사건 처리 기간을 감안하면 8월 중순쯤에는 결론이 났어야 할 재판이 아직까지도 고의로 지연시키고 있어 한마디로 문재인 정권의 시녀로 전락한 것은 아닌지 심히 우려됩니다. 제1야당 대표의 발목에 족쇄를 채워 이해찬 전 총리의 보수 괴밀 작전에 기꺼이 도구로 전락하려는 대법원을 국민의 이름으로 엄중히 경고합니다. 기획된 탄핵 정국으로 국정을 탈취한 문재인 정권은 과거 노무현 대통령 시절 사법부의 하나회라 불리던 우리법연구회 회장 출신의 김명수 춘천지법원장을 9월에 임기 종료되는 양승태 대법원장 후임으로 추천하여
행정부의 사법부 장악 업무가 현실화되고 있는 사태에도 경악을 합니다. 사건을 배당받은 김창석 대법관은 양성태 대법원장의 임기가 만료되는 9월 24일 이전에 제1야당 대표의 발목에 족쇄를 채우고 있는 성완종 사건에 대하여 반드시 유무죄 판결을 내려 종결지어야 할 것입니다. 만약 주심인 김창석 대법관이 간첩 문재인 정권의 신여를 자처하여 평소 사건을 오래 끌지 않던 자신의 신념마저 스스로 짓밟고 판결을 내년 지방선거까지 지연시켜 문재인 정권의 보수 괴멸 작전의 도구로 전락한다면 국민의 이름으로 결단코 용서하지 않을 것입니다. 김창석 대법관은 자유대한민국의 법관의 양심에 따라 성완종 게이트의 진위 여부를 신속히 판결하여 사법부의 독립을 유지함과 동시에 상권 분립 체제를 수호하여 간첩 문재인 정권을 국민과 함께 견제해 주기를 간곡히 당부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것으로 제가 기자회견문은 낭독을 마치고요. 바로 그 밑에 보시면 성완종 게이트 관련 홍준표 대표 재판 지연 일지가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시면 2015년 7월에 홍준표 그때 당시 경남도지사죠. 경남도지사에 대해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가 돼서 재판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러다 2016년 9월 8일 날 1심 선고가 있었습니다. 1심 선고 내용으로는 징역 1년 6개월에 추징금 1억 원에 이제 선고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항소심 과정에서 2017년 2월 16일에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그 중간에 돈을 전달했던 자의 그 진술을 계속 번복된다는 이유로 법원에서 그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 그 이유였습니다. 그걸로 이제 그 무죄가 선고되었고 결국 대법원의 상고가 됐는데 그게 4월 16일 날 이게 지난번 대선 바로 전날입니다. 4월 16일 날 대법원 2부에 그 딱 2달 만이죠. 원래 그 항소심 바로 상고 올라가게 되면 이런 사건은 바로 이제 그 대법원에 배당이 되는데 배당 2개월 동안 배당조차 안 됐습니다. 배당조차 안 되다가 대선 선거운동 하루 전날에 배당을 시킵니다. 김창석 판사에게 배당을 시킵니다. 그래 놓고서 마치 이제 선거운동 바로 개시 전날에 배당을 했으니까 그러면 신속하게 판결을 할 거라 기대했는데 그 이후로 4개월 보름이 지나도록 아직까지 깜깜무소식이라는 거죠. 도대체 이걸 뭘로서 증명할 수 있습니까? 원래 대법원에 상고된 사건들은 일반 사건일 경우에 한 4개월 정도가 보통 평균입니다. 4개월이 지나면 이제 판결이 납니다. 그래서 늦어도 8월 중순까지는 날 거라고 판단했는데 이게 뭡니까? 일반적인 대법원 사건, 상고 사건도 아니고 이거는 국가의 운명을 좌우하는 사건이에요. 네? 일국의 지도자를 선택하는 선거와 국민의 민주주의 국가에서 가장 근본인 가장 생명과 같은 그 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그 선거를 대법원이 이렇게 이용을 했다는 겁니다. 이게 있을 수 있는 얘기인가요, 이게? 상식적으로? 이거는 한마디로 지금 우리가 국민들이 정말 그거는 이제 문재인을 지지했던 국민들은 상관없어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최소한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지금의 이 사법 현실에 대해서 정말 개탄하고 분노하지 않는다면 그거는 자유 대한민국 민주주의 국가 국민으로서의 자격이 저는 없다고 봅니다. 이게 분노할 일 아닌가요? 이런 일들을 지금까지 언론에서는 단 한마디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제기를 안 해왔습니다. 그래서 지난 그 탄핵 그 전국 자체가 이미 기획된 사건이었다는 것이 좀 여실히 증명되고 있는 거죠. 자, 여기서 보시면 그렇습니다. 아까 제가 처음에 이제 기자회견 시작하기 전에 잠시 설명을 좀 드렸지만 애초에 지난번 우리가 대선 과정에서 제가 지난 4월 17일 날 저희가 이제 그 기자회견을 이 자리에서 했었어요. 이 자리에서 기자회견을 할 때 홍준표 대표에 대한 이제 그 성완종에게 불법 정치 자금을 받았다는 그 의혹이 그 진행 중인 상황에서 지금 보십시오. 지난번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라는 그 자체도 얼마나 심각한 이제 그게 지금
대한민국 건국 이래 역사 이래 처음이지 않습니까? 처음이고 지금 또 보시라고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물론 이제 뭐 그 사건에 대한 이제 그 유죄 혐의도 엄청 많은 것도 이제 이해는 합니다. 하지만 정의 뭐 신문 그것도 많다고 해가지고 이해가 되는데 일주일에 사회를 재판할 정도로 그렇게 이제 식업성을 다투고 중대한 사건을 그렇게까지 네? 정말 뭐 마녀 사냥하듯이 아니면 인권이라는 거는 피해자의 인권이라는 거는 정말 일국의 대통령조차도 최소한의 인간으로서의 인권조차도 보장받지 못하는 이런 현재 재판판 그 사법부 현실이에요. 이게 사법부 현실인데 어떻게 홍준표 대표에 대한 이제 지금 제1야당 대표지 않습니까? 제1야당 대표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이렇게 지연시킬 수 있어요? 이 지연시키는 게서 언론에서도 말 한마디도 안 하고 이러니 우리가 많은 국민들이 알고 있는 원래 저 홍준표 그 대표 의원에 대해서 그분의 어떤 그 과거 이제 뭐 모래시계 검사라든가 이런 많이 기억들이 있잖아요. 나름도 손실급 발언도 하고 그리고 경남도지사 시절 때 그 우리 기억하는 부분 많을 겁니다. 실제 그 뭐 노조 민노총을 이제 뭐 깨부수는 그런 결단력 거기 뭐 어디 경남 의료원 진주 의료원인가요? 진주 의료원인가요? 네. 진주 의료원 이제 폐업 그 과정 그 원인이 이제 주된 원인이 거기 노조 때문이었는데 민노총 졸개인 노조 때문 횡포들 때문이었는데 그런 결단을 할 수 있는 그만큼의 이제 지도자 역량이 이미 검증이 됐던 사람이에요. 그런 홍준표 대표에 대해서 제1야당은 발목을 잡을 목적으로 이 재판을 계속 지연시키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거는 우리가 새누리당이지만 이게 당을 떠나서 그래도 같은 이제 우리가 보수 애국 진영이기 때문에 떠나서 이거는 남의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심각하게 이제 이런 문제를 우리가 정말 고민을 해야 될 문제라고 봐집니다. 그리고 뭐 이미 이제 우리가 다 알고 있다시피 이해창이 이제 전 지금 국회의원이죠. 그자가 이제 그때 그 보수 개미를 시켜야 된다. 네? 그런 식으로 하면서 마치 북한의 그 김정은 그 괴뢰 수계가 발언하는 그 내용들 그 같은 어투로 우리 보수를 개미시키겠다고 그렇게 발언했는데 너무나도 장단을 맞추다시피 사법부마저 언론은 뭐 이미 뭐 고사하고요. 사법부마저 거기에 장단을 맞춰가지고 지금 제1야당의 대표를 발목을 잡아버리고 지금 오히려 우리 애국 보수 진영이었던 우리 유권자의 민심을 사분의일시키고 있는 이 현실 심각하다고 봐야죠. 그래서 지금 보니까 9월 24일이 지금 양승태 대법원장의 임기가 9월 24일이면 종료가 됩니다. 지금 그 과정에서 지금 김명수 춘천지법 그 판사 지법원장이에요. 그 춘천지방법원 법원장인데 춘천지방법원장이 지금 몇 단계를 지금 승진을 해가지고 대법원장이 사법부 최고위직에 지금 이제 이거 현재 문재인 정권이 추천을 한 상태입니다. 근데 이 김명수가 누구냐? 네? 우리법연구회라는 이 보도자료도 포함되어 있지만 우리법연구회는 사조직이에요. 이거 법조계는 사법부 내에도 그 정상적인 정식으로 결성된 연구회들은 존재하는데 그거와 달리 판사들이 임의로 자신들의 어떤 그 진보 성향, 자신들의 정치적 성향과 유사한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결성했던 게 우리법연구회는 사조직이었어요. 그 사조직이 김대중 노무현 정권 때 그때 완전 승승장구했죠. 그 지금 이제 기사를 한번 살펴보시면은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미 그때 당시에 이제 그 김대중 노무현 정부 때 우리법 연구회 소속 그 판사들이 승승장구하는 바람에 지금 그 문제로 인해 가지고 이제 그 기형적으로 거기 행정 그 대법원장이 그 좀 하는 게 있는데 잠시만요. 제가 그 부분이 거기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도 이제 거기 우리법 연구회 소속 이제 그런 사람들이 승승장구해가지고 각종 이제 주요 이제 위치에 다 올라갔는데 주요 직위에 올라갔는데 이제 그들이 이제 사법의 질서를 한번 무너뜨렸었죠. 무너뜨리고 그 이후에 이제 이명박 그 대통령하고 박근혜 대통령 그 정부 시절 때 그때 이제 다시 이제 그 법조계가 정말 양심 있는 법조인들로 다시 이제 수장 이제 교체가 되고 나니까 그때는 남도 이제 사법부가 안정이 된다고 판단됐지만
결국은 이번에 또다시 네, 우리법 연구회 그 전직 회장입니다. 이 김명수 이제 대법관 후보자가 지금 이제 국회에서 인사청문회를 이제 막 시작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철저하게 검증을 해서 네, 정말 이 사법부가 한마디로 저 문재인 정권의 개노릇을 하지 않게끔 정말 개노릇이라 해도 이거는 좀 마땅하다고 봅니다. 저 하는 행태가. 그래서 저희가 오늘 기자회견의 주된 내용은 그겁니다. 다음 달 이제 9월 24일이 양승태 대법원장의 임기가 종료된 날인데 최소한 그 이전에 어쨌든 그 이전에 홍준표 대표에 대한 죄 유무죄예요. 그분이 죄가 있다면은 유죄를 때려요. 때려가지고 그 대표 새로 교체돼가지고 다시 새로운 구심점으로 될지언정 아니면 무죄면 빨리 무죄를 시켜가지고 족쇄 풀어주라는 거예요. 왜 사법부가 네? 정권의 신여가 돼가지고 정권의 개가 돼가지고 한마디로 자유민주주의 정말 핵심적인 선거에까지 이 불법 선거 개입을 하냐는 겁니다. 이거 이거는 정말 그 선관위 고발까지도 검토해야 될 사안 같은데 모르겠습니다. 대한민국 하도 지금 위에서부터 썩고 병들어가지고 이게 될는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국민들이 깨어나지 않고서는 답이 없다고 보는 거죠. 네, 일단 그렇습니다. 제가 그 오늘 기자회견 그 내용과 관련해서는 이렇게 제가 마치고요. 제가 발언을 마치고 혹시나 질문 있으시면 제가 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없으시면 이 자리를 빌어서 제가 또 좀 부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부연 말씀 좀 드렸는데 오늘이 대한애국당이라고 조원진 의원 지난번 우리가 대선 때 새누리당에서 이제 그 공천을 받고 대통령 후보로 나가신 분입니다. 자, 이번 조원진 의원이 지금 여기 계신 우리 당원님들도 다 알고 계시겠지만 그분이 자유한국당을 탈당을 하고 우리 새누리당에 입당할 당시에는 대통령 후보로 나간다는 생각은 꿈에도 없었어요. 본인도 없었고 우리도 생각도 안 했죠. 그냥 본인도 그런 조건도 없이 본인 스스로가 우리 태극기 민심에 힘을 보태고 싶다. 함께 하겠다. 더 이상 자유한국당에 미래가 없다. 박근혜 대통령이 그 자유한국당에서 버렸다. 그런 표현을 하면서 본인이 나온 거 아닙니까? 본인이 당원으로서 입당을 하신 거예요. 당원으로서. 당원이 입당을 했는데 그때 당시는 우리가 남재준 후보가 무소속이었는데 그분이 좀 유력 후보로 이제 뜨고 있었고 우리도 남재준 후보가 우리 당에 입당을 해서 대선 후보로 나가주길 바랬었거든요. 그런 와중이었기 때문에 전혀 이제 조원진 의원은 그런 준비가 되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남재준 후보가 결국은 계속 이제 재다가 이것저것 이제 고민을 하다가 결국 입당을 거부를 했죠. 거부를 하는 과정에서 결국 어쩔 수 없이 좀 안 그러면 대선 때 후보를 우리가 내지 못하면은 이번 선거 기간 동안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당 차원에서 이번 선거 기간 동안에 대통령을 당선시키는 건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조원진 의원 대통령 당선시키는 건 애초에 말도 안 되는 생각입니다. 그러려고 한 게 아니에요. 제가 앞서서 우리가 지난 4월 17일에 기자회견 했던 것처럼 홍준표 후보가 그때 당시 홍준표 후보가 대법원 판결을 계류 중이었기 때문에 우리 애국 보수 진영에서 만약에 홍준표 후보로 단결했을 경우에 바로 유죄 판결 내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그게 두려워가지고 혹시나 홍준표가 그때 반문연대라는 얘기가 계속 나왔잖아요. 문재인을 이제 대처하기 위해서 반문연대에서 안철수까지 단일화해야 된다라는 그런 움직임들이 물밑으로 올라왔었습니다. 사실적으로. 언론에도 이게 계속 보도가 됐었고. 그렇게 버리면 우리는 후보가 만약에 대안 후보가 없는 상황이었다면 나중에 홍준표하고 안철수하고 만약에 야합을 해가지고 해버리면 누가 되겠습니까? 홍준표가 되겠습니까? 지금 대법원 판결 계류 중인데 결국은 정치적인 이해관계로 주고받기 식으로 해가지고 안철수가 결국 후보로 나오게 되면 지난 대선에서 결국 그리 되면은 우리가 문재인 아니면 안철수 둘 중에서 한 사람을 선택해야 되는 그런 참극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네? 안철수까지는 저는 개인적으로 안철수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경계는 안 합니다. 하지만 안철수가 있는 그게 국민의당에 박지원이 같지 않습니까? 박지원. 다 알고 있잖아요. 박지원이 어떤 놈인지. 네? 그런 수계가 있는 그 둘 중에서 한 놈을 선택한다는 그걸 참걸 막기 위해서 만약에 홍준표가 그렇게 야발하게 되면 우리 후보, 조은희 후보를 밀어가지고 그쪽으로 보수 진영을 결집시켜야 된다. 그게 우리의 전략이었거든요. 그거는 어디까지나 홍준표가 중간에 아웃됐을 때를 가정을 했을 때는 대비책이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대선 기간 동안에 우리가 선거 비용을 어떻게 했습니까? 여기 계신 당원분들, 네? 우리 새누리당 당원분들이
정말 하루도 빠지지 않고 헌신적으로 다 자원봉사했지 않습니까? 정말 자원봉사를 해가면서 아무런 비용도 받지 않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누가 시켜서 한 것도 아니고 스스로 나와가지고 조원진을 외치면서 그리고 새누리당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탄핵의 부당성 네? 그걸 그리고 마음껏 외치지 않았습니까? 끝까지 갔었잖아요. 저도 그렇고 여기 계신 분들 대부분이 다 조원진을 끝까지 선택을 했잖아요. 안 되는 줄 알면서도. 왜? 홍준표가 끝까지 결국은 이제 막판 가가지고는 솔직히 차라리 조원진 후보가 만약에 이제 양보를 했더라면 보수 분열은 없었을 겁니다. 보수 분열은. 저도 솔직히 그는 기대는 했었어요. 했는데 끝까지 간다고 하길래 저도 이건 아닌데 싶으면서도 그래도 후보자의 선택이니까 어차피 그는 이번에는 진 싸움이기 때문에 그래 그냥 한번 끝까지 가보자 해서 이제 저도 끝까지 갔던 건데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대선이 끝나자마자 우리 새누리당 지도부가 배신을 했다고 말도 안 되는 거짓말로 당원들을 철저하게 기망을 했거든요. 철저하게. 여기 계신 분도 알죠. 누가 누구를 배신했습니까? 누가 누구를. 네? 우리가 조원진 의원 대통령 후보로 나와달라고 자유한국당에서 탈당하고 들어와달라고 우리가 요구했습니까? 요청했나요? 아니잖아요. 네? 본인이 대선 기간 내내 우리가 정말 헌신적으로 당원들이 주인된 그 마음으로 헌신적으로 뛰어가지고 끝까지 치러냈지 않습니까? 결국은 조원진 의원이 우리 당원들 철저히 배신을 한 거예요. 어떻게 선거가 끝나자마자 당이 추스리고 다시 보수가 분열되고 태극기 민심이 분열된 걸 추스리고 하나로 뭉쳐가야 되는데 네? 대한정당으로서 새누리당을 그 조직을 체계적으로 나갔어야 되는데 처음부터 온갖 거짓말로 당원들을 악의적으로 선동을 해가지고 지도부에 대해서 극단적인 불신을 증폭시킨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조원진 의원도 분명히 그랬어요. 뭐 비대위나 정상위 정상화 대책위원회를 만들어가지고 따로 분당은 없다. 새누리당 끝까지 지켜나간다. 그렇게 해가지고 당원들을 설득해가지고 꼬셔더니만 결국은 계획된 대로 새로운 당을 만들어가지고 지금 오늘 창당한답니다. 오늘 창당한답니다. 이거는 정말 심각한 얘기예요. 네. 게다가 지금 앞서서 제가 발언한 바도 있지만 지금 이제 이미 지금 대한애국당 조원진 의원이 끌고 있는 한마디로 조원진 의원의 개인 사당화입니다. 우리가 새누리당을 창당하자고 할 때 왜 특정 개인의 사당화하자고 만들었습니까? 네? 지금 구속되어 있는 정광용 사무총장 그분이 지금 본인의 죄 때문에 구속되어 있나요 지금? 물론 이제 새누리당의 분열에 대한 책임은 1차적인 책임은 정광용 사무총장이 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왜? 조직의 책임자였으니까. 네? 실질적인 조직의 책임자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사무총장이 이 조직을 그때 당시 그 분열을 추스르고 해야 될 책임이 있었는 불구하고 하는 과정에서 3.10 항쟁으로 인해 가지고 구속이 돼버렸잖아요 지금. 구속이 돼가지고 법정 재판을 받고 있는 중 아닙니까? 당장 내일 모레 9월 1일 날 재판 1차 공판이 있는데 이런 상황이에요. 그러면은 조원진 의원도 분명히 우리 새누리당의 분명한 지도자거든요. 지도자지 않습니까? 제1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대통령 후보로 나왔던 그 정치인인데 네? 그 지도자가 사무총장이 공석이면은 본인이 새누리당 중심에 와가지고 책임을 지고 조직을 추스러 나가고 해 나가야 될 그 위치에 있는 사람이 네? 계획적으로 본인이 이제 제명되기를 계획적으로 던진 거예요. 계획적으로. 그 행위가 뭡니까? 우리가 달구는 계룡산 산행 거기서도 네? 엄연히 각 시도당 위원장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 부정을 해버리고 네? 그 비대위원장들을 공개적으로 올려가지고 네? 전부 다 우리 다 도매금해 해버렸지 않습니까? 당원들을. 그뿐만도 아니죠. 네? 지금 이제 다 알고 있다시피 이제 지금 조원진 의원 쪽에 대한애국당에 가 있는 물론 순수한 외국 돈지는 많이 가 있어요. 이 진실을 모르고 있어가지고 아직도 그분들은 저한테 왜 이제 배신한 그 지도부를 따르냐고. 어떻게 우리가 이제 후보 냈는데 그 후보를 배신해가지고 다 타당 후보를 지지할 수 있느냐. 이런 얘기하고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얘기하고 있어요. 네. 남재준 후보가 우리 새누리당에 안 들어온 주된 이유, 핵심의 이유가 바로 딴 게 아닙니다. 후보 단일화에 대한 정권을 당해달라고 우리가 요구를 했는데 본인은 그걸 거부한 거예요. 왜 당해주냐? 자기가 단일화도 자기가 결정해야지. 왜? 남재준 후보는 이미 무소속으로 시작했기 때문에 이미 자기 개인 비용들 많이 써왔어요. 그리고 자기의 자산, 집까지 이제 담보 잡혀가지고 돈을 대출받아 하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당에서 갑자기 후보 단일화고 당해달라니까 수용을 못한 거예요.
남재현 후보는 그걸 생각 못한 거죠. 대선 기간 중에 들어갈 모든 비용들을 당에서 우리가 당원들이 할 거라는 상상을 못 해본 거죠. 그래서 솔직히 지난번 대선 기간 중에 우리 새누리당에서 대선을 치른 거는 대한민국 역사상 유례가 없어요. 이건 아마 전 세계 역사상 유례도 없을걸요. 네? 일체의 10원도 뭐 거의 보조금 거의 받은 것도 없잖아요. 국회의원 한 명이기 때문에 2천 얼마인가? 2, 3천 정도 이제 국고 보조금을 받은 게 끝이고 나머지 전부 다 우리 당원들이 십시일반 그리고 전원이 다 자발적으로 자원봉사를 해가지고 선거를 치러내지 않습니까? 그거 하나면 성공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는 결국은 남재정 후보가 그것 때문에 우리 입당하지 않고 했던 건데 조은진 의원은 당연히 당에서 모든 우리 당원들이 당원이 주인이잖아요. 새누리당 당원이 주인된 정당을 만들자고 새누리당 상당한 거 아닙니까? 그렇게 만들어 놓고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선거 비용이나 모든 일체 당에서 다 부담 다 했잖아요. 네? 당에서 부담 다 했잖아요. 선거 기간 중에 조은진 의원 그 계좌로 들어간 거, 호응계좌 들어간 거, 그거는 대선 선거 비용으로 쓰라고 들어가는 겁니다. 당연히 당이 귀속된 게 맞죠. 그건 당연히 합법적인 거고. 그런 과정에서 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자기 우리 대선 후보를 배신하고 지도부가 배신을 하고 홍준표를 지지했다. 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절대 배신 아닙니다. 홍준표가 끝까지 완주한 거에 대해서는 우리 후보도 그 과정에서 충분히 우리 그 지도부하고 대화가 있었던 게 다 공개됐잖아요. 조은진 본인 스스로가 3%가 안 되면 자기가 하겠다, 물러서겠다, 사퇴하겠다 본인이 말했잖아요. 네? 그런데 불구하고 지금 이제 그렇습니다. 결국은 그분을 이제 제명시킨 것에 대해서는 솔직히 저도 그걸 막기 위해서 제가 할 수 있는 노력은 다 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제가 강원도당위원장이지만 도당위원장으로서 어쨌든 중앙당의 분열을 막기 위해서 그 사무총장과 이제 후보자의 간의 그 갈등을 고를 메우기 위해서 제가 할 수 있는 노력은 정말 다 했습니다. 근데 고작 제게 돌아온 거는 저보고 정광용 사무총장의 어떤 딸내기라나 어쨌든 그런 식으로 저를 비하를 합니다. 네? 그런 자들이 지금 그 대한애국당의 핵심으로 다 들어가 있습니다. 저는 단호히 말씀드립니다. 이미 그 대한애국당에는 특정 종교단체가 들어가 있어요. 특정 종교단체가 물론 완전히 모두를 다 장악한 건 아닐 겁니다. 한 축을 장악하고 있어요. 한 축을. 대한애국당의 한 축을 특정 종교단체가 장악하고 있는데 거기는 명백한 사이비 종교고요. 그는 그 교주가 김일성을 수차례 만나가지고 김일성에게 엄청난 자금을 지원했던 자입니다. 그런 자가 보수라고요? 아닙니다. 지난번 태극기 집회 도중에도 그 단체에서 현수막 들고 나가지고 계속 참여를 했었어요. 한 중간 이후부터. 자기네 그 종교단체에 표식을 하면서 하길래. 그래서 저도 주시하면서 계속 지켜를 봤었어요. 근데 중간중간에 충돌들이 있는 거예요. 충돌들이. 다른 분들하고. 기독교인분도 하고 이제 충돌이 있다 보니까 제가 중간에서 중재를 여러 차례 했었어요. 근데 느낌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들도 나름대로 물론 이제 우리 대한민국은 종교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설령 자신이 어떤 사이비 종교 믿는다 하더라도 그것도 자유예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태극기 들지 말라고 할 수 있는 권리는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분들 얘기해서 이분들이 자발적으로 나왔으면은 그분의 자세와 행동이 틀립니다. 그럼 본인들 스스로 판단해가지고 알겠습니다. 따를게요. 이렇게 하는데 아니에요. 누군가의 지시에서 오다 보니까 자꾸 서로 눈치만 보는 거예요. 제가 분명히 그 질서 유지를 위해서 여러 차례 부탁을 드렸는데도 서로 눈치를 보면서 좀 기다려달라, 확인해야 된다. 그렇게 해가지고 움직인 그들 조직이었습니다. 그는 조직에 의해서 동원된 자들이거든요. 그들이 지금 대한애국당에 거의 대부분 넘어갔습니다. 그쪽으로. 그래서 제가 분명히 말하는데 우리 강원도당도 마찬가지입니다. 강원도당 내도 우리 애국 동지님들께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우리가 진짜 새누리당에 참여하고 스스로 입당을 하고 당비를 내겠다고 결심했을 때 내가 당의 주인이 되겠다. 주인 되시고 갖고 참여하겠다. 다 결심하고 들은 거 아닌가요? 물론 이제 그때 초기에는 우리가 창당할 때 이제 부족해서 그냥 그런 의지 없이 그냥 입당을 받아온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분들 제외하고 스스로 태극기 집회에 참여했던 사람들 중에서 새누리당에 입당했던 분들 스스로 자문을 해보세요. 네? 주인의식으로 참여했으면 정말 그동안 지금 탈당해가지고 대한애국당 많이 넘어가신 분들 분명히 묻고 싶습니다. 정말 주인의식으로 새누리당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한 게 뭐가 있는지. 최소한 강원도당 도당위원장으로서 제가 그 역할을 했고 그 과정들을 당원동지에 다 알려줬어요. 다 보내줬어요. 저 혼자 한 게 아니거든. 내가 진행한 사실들 다 공개를 해줬습니다. 공개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나중에 결국은 솔직히 전혀 검증이 안 됐던 자에 의해서 저희에 대한 온갖 이제 유언비어 거짓말들 새빨간 거짓말들을 다 유포해가지고
그 말들이 현혹돼서 그게 진실이냐? 저하고는 직접 대화도 못합니다. 내가 사실 확인자 전화하면 전화 받지도 않아요. 그들이 당당히 왜 제 전화를 안 받습니까? 결국 그런 식으로 당원 한 명 한 명을 포섭을 해 나가면서 그렇게 이제 대한애국당으로 끌어갔는데 그런 정당이 제대로 가겠습니까? 우리가 싸워야 될 문재인 정권, 이 정말 제가 간첩 문재인 정권이라고 얘기하는 얘기가 있어요. 이유가 있어요. 과거 김대중이나 노무현 같은 경우도 저는 꼭 대통령님이라고 좀 호칭을 붙여왔습니다. 글을 쓸 때 항상. 근데 문재인만큼 내가 대통령 호칭을 안 씁니다. 왜 안 쓰느냐? 문재인은 이미 뭐 다른 것도 숱하게 많아요. 다른 거 숱하게 많은데 그 중에 하나 핵심적 하나 둔다면은 2008년 광우병 사태 때 이놈은 우리나라 한우가 똑같은 미국의 사료책을 그대로 뺏겨와가지고 동물성 사료로 키운 한우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한우가 위험한 걸 모르고 있어요. 모르고 한우의 SRM 부위까지 먹고 있단 말이에요. 36개월 선진국에서 다 버리는 폐기하는 36개월 이상 된 10년 된 소도 다 잡아먹고 있어요. 그걸 문재인은 알고 있었어요. 네? 한우가 위험하다는 거 알고 있었어요. 근데 철저히 국민을 기망해가지고 뭐라고 했습니까? 피켓 들고 촛불 집회 참여해가지고 미국산 미친 소 니나 처먹으면서 네? 미국 가라고 이렇게 피켓 들었던 놈이에요. 그 놈이 간첩이 아니면 누가 간첩입니까? 도대체. 그런 자가 일곱 대통령이 있는데 이거 청와대 장악하고 있는데 어떻게 그런 자를 우리가 대통령이라고 말할 수 있냐고요. 최소한 내가 문재인 당신에게 분명히 내가 경고하는데 네? 당신이 광우병 사태 때 국민을 철저히 기망했고 그거로 인해 가지고 지금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은 한우의 SRM 부위를 어릴 때부터 먹어온 거예요. 쉽게 말하면 뼈를 고아가지고 촉수, 소머리 다 먹지 않습니까? 소머리. 소고기 다 소머리국이 다 먹잖아요. 소머리국밥 해가지고. 뇌가 SRM 그 위험 인자가 60%인가 70% 가까이가 발견되는 게 뇌예요. 그거 하루 다 먹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민들만 전 세계에 비교했을 때 30대 젊은 층까지도 이미 뇌질환 환자들이 뇌졸중이라든가 네? 이런 걸로 쓰러지는 환자들이 많다는 겁니다. 이게 팩트예요, 이게. 근데 문제는 저러니까 저게 인간입니까, 솔직히? 네? 저게 인간이면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요? 최소한 이명박 정부 때 2008년도에 들었어요. 이명박 정부에서 한우에 대해서 동물성 사료를 금지하는 사료공정서가 개정이 됐어요. 아예 이제 그 반추동물인 그 풀만 먹는 그 동물이 이제 반추동물이라고 잡식성 동물을 이제 그 비반추동물이라는데 우리나라는 이제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2008년까지만 하더라도 반추동물에서 유래되는 동물성 사료를 먹이는 건 금지했지만 비반추동물에서 유래되는 동물성 사료는 반추동물에 먹일 수 있게끔 사료 공정서가 돼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문제를 그때 당시 한나라는 찾아가서 항의하고 왜 공개 안 하냐니까 만약에 이게 공개가 돼버리면 우리나라 축산농가가 작살난다고 완전 근본부터 완전히 박살난다고 그래서 빨리 대안부터 수립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나한테 신청 부탁을 하더라고. 그래서 그래도 당신들은 저는 솔직히 동의는 못하지만 그래도 네? 그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저 문재인 저놈들보다 낫다는 생각에 내가 그때 넘어갔었는데 결국 문재인 정권 때 그 이명박 정권 때 한우에 대해서 동물성 아예 비반추 동물까지 포함한 모든 동물성 사료를 그 반추동맥에 식용하는 것을 금지시키는 그 사료 공정서가 개정이 됐어요. 그때서요. 이게 팩트입니다. 팩트. 네? 이런 팩트들을 2007년도 같은 경우는 그 강기가 말잖아요. 민노당. 과거 민노당 의원이었던 강기가 아시죠? 한복 입고 수염 기르고 뭐 날라차기 하면서 그 공중부양하던 놈. 그 놈이 한우에 대해서 동물성 사료를 금지하는 법안과 동물성 사료를 키우는 한우에 대해서 유통을 금지하는 법안을 낸 사람 중에 장본인이에요. 강기가 왜 18인이 그 법안을 개시했는데 노무현 정부 때 그게 폐기가 된 거예요. 2007년, 2008년도니까. 이게 팩트입니다. 팩트. 2007년도에 폐기됐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네? 저는 대통령이 얘기하는데 그자가 만약에 지금이라도 국민 앞에서 그때 강우병 그 거짓 선동의 그 핵심에 섰던 자기가 알면서도 몰라서 그렇다면 그 다음에 용서할 수 있는데 알면서도 철저히 국민을 기망하고 했던 그 행위에 대해서 석고대자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석고대자한다면 나는 그 사람이 그래도 대통령을 일단 호칭을 붙여줄 겁니다. 하지만 석고대자 하지 않는다면 그냥 절대 대통령이 일 수도 없고 그 100% 간첩 많습니다. 저는 분명히 간첩이라고 그 이미 공개 다 했고 그리고 최근에 보십시오. 북핵 위기에 이래가지고 이렇게 위기스러우니까 자기가 이제 한반도 문제는 이제 우리가 결정해야 된다? 정신 나간 놈 아니에요. 미친 놈 아니에요. 북한에게 어떻게 한반도의 안전이 문제입니까? 전 세계 평화의 위협의 문제인데
북한이 핵을 보유하면은 이란도 핵을 보유할 것이고, 네? 그럼 일본이 뭐 핵을 뭐 보유할 뭐 능력이 없습니까? 네? 그래 되면 핵 도민하고 다시 여러분 전 세계가 평화 무너지는 거예요. 전 세계의 평화와 안전이 직결된 게 북한 핵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저 또라이 같은 놈이 그 북핵 문제는 우리나라 이 땅에 전쟁이 나면 안 된다. 우리 스스로가 그걸 결정해야 된다. 이런 미치광이 짓을 국민이 또 다시 또 기망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리고서 이번에 또 어젠가요, 그젠가요? 또 탄도미사일 쏘았잖아요. 쏘고 나니까 쇼를 하죠 또. 네? 뭐 그 공군을 하여금 뭐 폭격 훈련하래 가지고. 네? 지금 뭐 장난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추가 도발하면 뭐 어떻게 하겠다? 결국 말장난 국민에 철저히 기망하고 속이고 있는 게 문재인 정권입니다. 네? 더 이상 속아서는 안 됩니다. 최소한 박근혜 정부 때나 네? 이명박 정부 때는 그들이 북한이 제주 도발하면 한 단계 한 단계 더 제재를 가해왔지만 문재인 정부 안 하잖아요. 게다가 지금 사드만 해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성주에 가가지고 사드 그 배치 관련해 그렇게 우리가 집회해봤는데 네. 문재인이가 한 얘기가 뭡니까? 임시 배치하자, 임시 배치. 네. 그리고 뭐 환경영향평가. 지금 나라가 지금 절단나게 생겼고 나라가 전쟁의 화마가 거의 눈앞에 들이닥쳤는데도 아니면은 그냥 그 또 상식적인 거 다 알잖아요. 평화를 구걸해서 넌 나라가 세계 유례에 어디 있었냐고요. 근데 문재인은 여전히 이제 평화를 구걸하고 있거든요. 구걸. 북한에다가. 네. 전쟁만큼은 안 된다. 평화에 구걸하고. 그건 뭡니까? 평화를 구걸한 나라는 그 나라의 노예가 되는 겁니다. 그 나라의 조공을 바치든가. 쉽게 말하면 북핵 김정은에게 앞으로 우리가 굽신거리면서 제발 우리 목숨 살려달라. 당신 다른 거 다 줄게요 하면서. 국민에게 그걸 강요하고 있는 거예요. 북핵 김정은의 노예로 대한민국 국민들을 강요하고 있는 이게 대통령입니까? 대통령이 할 수 있나요? 이런 미친 매국노를 어떻게 우리가 대통령을 존중합니까? 네? 당장 끌어내려야 될 자죠. 이런 문제가 지금 너무나도 산적합니다. 산적한 과정에 마지막으로 제가 꼭 부탁드리는 건 그겁니다. 네. 앞서서 제가 그 유튜브 통해서 제가 얘기한 사실이 있는데 지금 우리 애국 보수 진영 분열할 때 아닙니다. 정말 분열할 때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정말 똘똘 뭉쳐야 될 때예요. 우리 동지 간에 함께했던 동지가 좀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은 내가 그 부분을 채우면 되잖아요. 그게 동지 아닙니까? 네 잘하는 거 지켜보겠다. 팔짱 딱 끼고 네 잘해? 한번 보자. 하나로 딱 눈에다 거슬리면 끄집어내. 그게 동지예요? 그거는 동지 아닙니다. 네? 그렇게 하는 자들은요. 우리 속에 애국 시민들 속에 들어가 있는 간자들이에요. 간첩 세력들입니다. 우리 분열을 조장하는 그런 세력들이라고요. 이번에 내년 당장 지방선거가 이제 눈앞에 있고 내년 지방선거가 한 4, 5월 달에 시작되면은 올 연말부터 실제 이제 예비 후보 등록이 됩니다. 후보 등록되면은 최소한 이번 달, 다음 달 9월이죠. 9월, 10월부터는 최소한 이제 공천 이제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진행 엄청나게 그게 다 이제 매몰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분열을 또 한다? 이거는 내년 지방선거 우리가 만약 대패를 해버리면 이건 더 이상 우리가 문재인이나 저 간첩 정권, 네? 그 종북 세력도 우리가 비난할 자격이 없어요. 우리 스스로 대한민국을 무너뜨리는데 태극기 들고 나오면 뭐합니까? 우리 스스로 헐떡 비난하고 조롱하는데 네? 그런 자들이 네? 어떻게 저 종북 세력들 철저하게 수십 년 동안 네? 한 가지 이념으로 철저히 교육되고 세뇌되고 조직화됐던 그 세력에 맞서서 어떻게 이긴단 말입니까? 100% 지는 싸움이에요. 대한애국당 조원진 의원요. 착각하지 마세요. 지금이라도 조원진 의원이 그나마 대한애국당의 정당으로서의 그 존재 가치를 간다고 하면 물론 그래요. 저 좌파 진영은 당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여러 개 있어요. 한두 개가 아니에요. 대여섯 개, 최소한 대여섯 개가 이제 군소정당이 다 있어요. 그래도 선거 때만 되면 하나를 뭉칩니다. 그렇게 본다면 우리 애국보수진영, 자유한국당, 바른정당, 우리 새누리당, 대한애국당 뭐 그리고 뭐 2개 정도 더 있는데 있어도 괜찮아요. 하지만 최소한 조원진 의원이 우리 태극기 민심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하는 게 맞다면은 그 대한애국당 창당의 그 중심에 있는 거짓된 그 본질을 떨쳐버려야 됩니다. 분명히 당신들이 대선 직후에 새누리당 지도부를 향했던 온갖 거짓말들, 온갖 유머들, 온갖 이제 중상모략들 거기에 대해서 거기 당원들에게 철저하게 사죄하십시오. 오늘 오후에 하는 걸 알고 있는데 오늘 만약에 당신들이 창당되면 저도 지켜볼 텐데 거기서 그동안 당원들에게 실망을 주고 상처를 주고 했던 행위에 대해서 네? 용서를 구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면 저는 대한애국당 반드시 그는 무너지게 돼 있기 때문에 저는 절대 용서 안 할 겁니다. 마지막 기회를 주는 겁니다. 그 안에 대한애국당이 들어있는 특정 종교 세력들 내치십시오.
그들이 있는 한 그들은 보수 괴멸을 위한 작전 세력들일 뿐이고 그리고 대한애국당이 가장 그 근간에 있던 그 거짓된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틀어내지 못한다면 대한민국도 한 발도 못 갑니다. 제가 가장 염려하는 그거예요. 딴 거 없습니다. 우리 순수한 태극기를 달고 순수한 애국 동지님들 또다시 상처받을까봐 또다시 상처받고 좌절하고 완전히 주저앉을까봐 그게 가장 두려운 거예요.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당원 거기 그쪽에 참여하고 있는 당원들한테도 정말 제가 당부드립니다. 어쨌든 지금 우리 새누리당이 제 역할을 못했고 대안 역할을 못했고 물론 이제 사무총장이 구속되는 바람에 중앙당 조직도 완전히 거의 와해 직전까지 갔다가 그나마 시도당 위원장들이 협력을 해가지고 어떻게든 살려보겠다고 좀 바둥바둥하고 있는 이런 와중입니다. 이런 와중이기 때문에 우리도 이제 그런 끝까지 대안을 제시 못한 것에 대한 책임이 있기 때문에 대한애국당 가신 동지님들 판단은 여러분들 몫이지만 그래도 부탁드리는 거는 진짜 이번 다시는 분열로 가서는 안 된다는 거. 이번 이제 지방선거만큼은 우리가 정말 전략적으로 자유한국당하고 이제 뭐 연대를 하든 해서도 반드시 이번 지방선거 우리는 승리를 거둬야 됩니다. 승리를 거둬야 되고 우리가 대한 정당이 있어야만이 자유한국당 내에 있던 기존의 기득권 세력들이나 뭐 기득권 세력 무조건 나쁜 건 아니겠죠. 그 이기주의 세력들, 기회주의 세력들 이런 세력들을 우리가 견제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만약에 여기서 우리가 주저앉아버리면 우리 대한민국이 주저앉아버리면 대한민국당은 어차피 무너지기 때문에 우리가 새누리당마저 우리가 주저앉아버리면 또다시 정치권에 매번 매 선거 때마다 비난만 하다 보면 그 세월 다 보내버려요. 아무것도 바뀌는 것도 없이. 이제 우리가 정치를 바꿔보자고 우리가 정당을 만들었고 그게 참여한 거니까 우리 새누리당 남아있는 외국 동지님들도 정말 더욱더 결속해야 되고 그리고 대한애국당으로 진실을 모르고 넘어왔던 동지들도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네. 그리고 사실은 제가 이런 자리를 빌어서 이제 이렇게 발언하는 부분들이 일단 뭐 영상 촬영이나 이게 필요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한 가지만 좀 더 말씀드릴게요. 좀 계속 좀 시간이 좀 길어지긴 했는데 한 가지 그겁니다. 사실 정말 이건 조심스러운 부분인데 지금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문제 있잖아요. 지금 그렇게 갈려져 있는데 바른정당에 가 있는 국회의원들 한 명을 솔직히 우리가 감정을 내려놓고 지난 대선 때 보면 탄핵 정국에서 얼마나 진짜 우리가 배신을 당했습니까? 진짜 심통하고 분노할 정도로 참을 수 없을 정도로. 하지만 그 원인을 제공했던 것은 여하튼 간에 박근혜 대통령 일말의 책임은 있어요. 분명히 책임은 있다고요. 하지만 그 척근들 친박이라는 세력들이 전혀 이제 지네도 권세만 누렸지 정작 박근혜 대통령이 부족한 부분을 확실하게 이걸 잘못된 부분을 잡아줬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오히려 지적했던 분들이 계속 튕겨져 나가고는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이 됐었어요. 저도 상당히 좀 의구심은 있었습니다. 왜 박근혜 대통령과 가장 가까이 있던 사람들은 얼마 가지 못하고 자꾸 떨어져 나가는지 그게 좀 의문이 있었어요. 근데 그 입은 다 풀렸잖아요. 그 의문들이. 박근혜 대통령도 제어하지 못했던 최순실 그 일당에 의해서 그동안 그리 됐던 거예요. 그렇다면은 이제는 우리가 정말 나라가 지금 망국의 눈앞에 있어요. 나라가 망하느냐 흥하느냐 지금 기로에 서 있어요. 이런 절체절명 이런 난세에 우리가 더 감정에 치우친다는 게 솔직히 이게 변명이 됩니까? 우리가 감정이 저놈 무조건 미워 저놈은 절대 안 돼 이렇게 해버린다면 결국 적의 세력만 더 많게 만들어버리고 아군의 세력을 스스로 줄여버리고 적의 세력을 많게 하는데 어떻게 그 이기는 싸움입니까? 100점 100패죠. 그래서 제가 사실은 어제 저녁에 바른정당에 간 국회의원들 한 사람 한 사람 다시 한번 봤어요. 명단들을. 정말 안타까운 분들이 많아요. 평상시에 정말 우리 애국진영에서 함께 뛰었고 저 전라도에서 전주인가요? 전북에서 그렇게 헌신적으로 되지도 않을 한나라당 이름으로 새누리당 이름으로 계속적으로 출마해가지고 이번에 당선됐던 분 그런 분도 거기 가 있고 그래서 봤을 때 우리가 이제는 한 번 더 정말 진짜 이제 우리 애국진영에서 우리 정당과 직접적인 상관은 없지만 최소한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간에 지금까지는 그래왔잖아요. 무조건 바른정당을 합당하면은 끝장난다 해왔지만 지금 분당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번 지방선거 끝장이에요. 안 봐도 불보듯 뻔한 거예요. 바른정당도 어쨌든 국회의원 20명에 이게 이제 광역 자치단체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와중에 그럼 이번에 이대로 선거 치르게 되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또 서로 물어뜯고 있는데 지금 상황에서 이쪽에서는 바른당에서는 자유한국당 정신차리고 쇄신해라. 그 친박 의원들 다 쫓아라. 이렇게 주장하고 있고 여기서는 탄핵의 주된 세력들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못한다. 이렇게 싸우고 있는데
그러면 내년 지방선거 때 분명히 양쪽에서 후보를 다 낼 거는 불보듯 뻔한 거고. 네? 그런 와중에서 우리끼리 싸우고 있는데 한 동지였던 한 식구였던 우리끼리 싸우고 있는데 우리가 정작 싸워야 될 간첩의 수계, 네? 대한민국 망국의 수계, 문재인 정권 저게 우리가 맞서 싸워야 되는데 어느 세월에 맞서 싸우냐고요. 네? 적과 맞서 싸우지 못하고 우리끼리 치고받다 싸우다가 내년 지방선거 끝 전멸이에요. 전멸. 그렇다면 우리가 정말 현명해져야 됩니다. 이제는 감정을 버리고요. 네? 감정 분노한 거 어차피 정치에 대한 심판은 표현을 해야 돼. 표로. 우리가 가가지고 진짜 말 걸고 우리가 뭐 폭력을 한다는 게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지금 같은 우리 이런 사회에서는. 한마디로 정치권에 그냥 배신했던 물론 그들에게 돌이킬 수 있는 길을 주는 것도 필요하죠. 결국 그들이 잘못된 선택으로 해가지고 박근혜 대통령 탄핵만이 아니라 전 대한민국이 침몰하게 됐어요. 대한민국이 침몰하게 된 그들의 주된 원인은 바른정당에 있습니다. 분명히. 그들도 아마 아차 싶을 거예요. 그들 중에 양심 있는 사람도 있을 테니까. 그들이 한 번쯤은 기회를 주고 네? 그 다음에 그래도 돌아서지 못한 자는 다음 국회의원 선거 때 그때 표로서 심판하면 되잖아. 표로서. 그렇게 저는 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게 가야 되고 이제는 우리가 정말 뭉쳐야 될 때입니다. 서로 감정을 추스리고 대의를 위해서 사사로운 감정을 추스려야 될 때고 이제 그런 거 우리가 극복해야 될 때예요. 우리끼리 싸우고 우리끼리 계속적으로 감정을 부추기는 세력들은 결국은 보수 개멸 작전 세력들입니다. 그들은 우리가 보수 진영에 끝까지 분열을 되기를 끝까지 할 거예요. 그게 맞서 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차라리 종북 세력들 문재인 정권에 맞서 저도 그래요. 저도 차라리 저도 죽을 자를 찾고 있는데 네? 저들과 맞서서 내가 죽음을 기껏 내 목숨을 내놓는다면 전 헛된 죽음이 아니잖아요. 저는 값진 희생이라고 저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제 스스로도 받아들일 수 있어요. 남들은 어떻게 평가하든. 하지만 우리끼리 또 한때 동지였던 우리끼리 싸우다가 거기서 피 흘리고 거기서 상처받고 하면은 어디 가서 하소연할 겁니까? 어디 가서. 조롱거리밖에 안 됩니다. 조롱거리. 서로 함께 태극기 들었던 사람들 서로를 향해서 삿대질하고 서로를 향해서 비난하고 있는데 이래가지고 저 종북세력들 그들은 조롱하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그들 즐거워할 거 아닙니까? 결국은 그들만 이롭게 하는 거예요. 이거야말로 이적행위가 아니면 뭡니까? 그래서 이거는 제가 이 영상은 우리 전국에 계신 분들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서 전 세계에도 좀 나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많은 동지들 볼 텐데 정말 당부드리고 부탁드립니다. 지금은 분열할 때 아니고 이제 바른정당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기회를 줄 때가 지금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바른정당에 가 있는 국회의원 당신들한테 분명히 제가 경고합니다. 당신들이 생각했던 박근혜 대통령 탄핵 그게 지금 어떤 결과를 지금 도래하게 되는지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체제 자체가 무너지게 됐어요. 지금. 그리고 지난 3월 10일 날 헌법재판소에서 우리 4명의 애국 동지님들이 정말 선열까지 흘렸어요. 누구 때문에? 바로 바른정당이 탄핵에 주도적으로 동참했던 당신들 때문에. 당신들은 정말 국민 앞에 당신을 찍어줬던 유권자들 앞에서 사죄해야 됩니다. 그리고 당신들이 선택했던 행위 물론 모두를 탓하지는 않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잘못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하지만 그로 인해 가지고 도래한 이 결과물을 봤을 때 당신들 그 행위가 얼마나 큰 참혹한 행위였는지. 물론 바른정당에 가 있는 모든 정치인들이 다 아웃이에요. 이대로 가면 100% 아웃입니다. 하지만 그들에도 다시 한번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줘서 당신들 돌이켜서 우리 애국 진영이 우리 우파 보수 진영이 다시 하나로 뭉쳐가지고 다시 재기를 해가지고 저희 이 간첩 문재인 정권 지금 이 정권을 탄압하고 지금 이 왜곡되고 변질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민들의 민심을 바로잡지 못한다면은 대한민국 이 지구상에서 사라집니다. 지금 절대 증명의 순간이에요. 그런 일들 이제 언론 노조까지도 우리가 정말 목숨 걸고 그들과 싸워야 됩니다. 어떻게 언론인이 그게 인간입니까? 민노총, 민주노동당, 특정 정치 집단에 졸개를 자처하면서 공정 보도를 한다고 어디 그 더러운 입으로 MBC 그 노조들 있죠? 파반놈들, 네? 멀쩡하게 사회 지도층에 있는 그 아나운서들, 네? 그자들이 하는 그 새빨간 거짓말로 국민이 또다시 선동하고 있는데 당신들은 정말 언론 노조 민노총에서 이탈해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 오늘 들어오는 길에 봤는데 전공로 공무원 노조 원주시에 지금 공무원 노조 아직까지 정신 못 차리고 있는데 이제는 제가 오늘 기점을 해가지고 공무원 노조 위원장을 제가 고발을 할 겁니다.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의 혐의로 해서 제가 고발을 하고 그동안 있었던 행위를 제가 고발할 겁니다. 이 자식들이 또다시 또 끌어놨네요. 네? 전국로 노조 활동을 보장을 하고 저런 미친놈들이 공무원이 대한민국 국민의 공복이어야 될 공무원이
그것도 독자노조도 아니고 네? 민주노총, 만국집단 공산 사회주의국가 건설을 위한 정유되었던 민주노총이 졸개짓을 하고 있다는 자체가 말이 됩니까? 이런데 대한민국 그까지 다 무너졌죠. 청와대에도 전공도 소속이 다 들어가 있는데 공무원노조 소속이 들어가 있는데 그놈들이 모든 정보들 모든 기밀도 다 빼가지고 민노총하고 그 간첩센터 다 넘겨줘요. 그러고도 남죠. 그러고도. 그런 인간들이 공무원입니까? 당장에 그 공무원들을 우리가 진짜 한 놈 한 놈 찾아내가지고 이 원주부터 할 거예요. 원주부터 합시다. 원주 시청부터 공무원 명단 공개하게끔 하고 앞에 집회를 했으라도 공무원이 다시는 거기에 못 쳐들게 최소한 우리가 있는 이 원주 땅에서만큼이라도 우리가 먼저 이걸 버려가지고 전 국민에게 전달되게끔 모든 국민들이 깨어날 수 있게끔 해야 될 때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길만이 지금 이제 좀 위기에 찬 대한민국을 살릴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 기자회견 자리를 빌어서 네,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마지막 마무리하면은 오늘 기자회견이 법치수호 최후 보루인 대법원이 문재인의 시녀가 웬 말인가? 문재인의 개가 웬 말인가? 대법원은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의 정치자금법 재판을 신속히 판결하라. 9월 24일 거기 지금 양성태 대법원장이 그 임기가 도래하는 그 이전에 반드시 해야 될 겁니다. 만약에 안 하게 되면 그 안에 안 하게 되면 대법원이 나중에 어떤 판결하든 그에 대한 모든 법적 책임, 모든 사회 혼란의 책임들을 한마디로 이 사법부에 진짜 그때는요 법치국가의 핵심 가장 최고의 보루인 사법부마저 이렇게 선거 불법에 직접적으로 가담해가지고 주도적으로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그때는 정말 한 거밖에 없어요. 진짜 목숨 건 항쟁밖에 없습니다. 그때는 더 이상 말과 행동은 안 될 겁니다. 만약에 법치마저 무너진다면 뭐 어디에 기대입니까? 어디에? 네? 대한민국 법치를 존중하면서 그들마저 이렇게 대한민국 법치 스스로 유린하고 있다면 그때는 정말로 중대한 결단할 수밖에 없는 사태가 벌어지기 때문에 분명히 경고합니다. 9월 24일 이전에 대법관 김명수 우리법연구회 네, 그런 인간이 그 대법원장 되기 이전에 이거 어쨌든 그 홍준표 대표에 대해서 죄가 있다면 유죄 판결을 하고 유죄 판결해가지고 빨리 새로운 대표 체제로 해가지고 대안을 구심적으로 만들어야 될 것이고 만약에 죄가 없다면은 항소심처럼 무죄 결과를 해서 무죄 판결을 해서 빨리 그 족쇄를 풀어주십시오. 네, 그게 오늘 기자회견의 핵심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질문 없나요? 있으시죠? 자, 오늘 그래서 이런 자리를 빌어서 오늘 기자들은 안 왔지만 그 중요한 거 아닙니다. 기자들 저놈들이 어차피 안 올 거 예상했기 때문에 우리가 자체 그래서 영상을 찍은 것이고 이걸로 해가지고 계속적으로 전파할 겁니다. 그리고 이 기자들은 분명히 이걸 행위돼서 책임을 물을 겁니다. 우리 유권자들 그리고 지역 주민들에게 직접 우리가 전단지를 만들어가지고 이 내용을 뿌리면서 이 원주 지역의 기자들의 이 실태, 이 파렴치한 실태 그리고 그 기자들 중에서 정말 나쁜 놈들 많습니다. 사기꾼들 많아요. 그 언론의 권력을 비들어가지고 우리 시민들을 협박한 놈들 그런 거 제보를 받아가지고 우리가 그런 것들을 차단하는 문제까지 앞으로 구체적으로 해나갑시다. 네. 시장부터가 좌파인데 뭐. 그러니까 원창문부터 잡아야죠. 네, 감사합니다. 수고했습니다.